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0일 저녁 8시 34분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이 필명을 가진 김동원 씨와 공모해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에 김 지사는 친필로 쓴 입장문을 오영중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기자들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김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특수관계란 게 뭐냐?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들었네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 아니 그러면 양승태 씨가 구속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으니까 단정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 재판장에게 과거에 자기 비서를 했다고 법정 구속을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비서실, 아니 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를 했다. 그게 특수관계가 해당됩니까? 그렇다면은 그 논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버리면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므로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난폭한 논리를 재판에 승복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지. 비서실에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를 했고 전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안갚음하는 측면에서 유죄를 때렸을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말 이거는 말을 해도 너무 심한 말입니다. 경강부회죠.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별히 좌파에 불리한 판결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영장 전담판사로 있으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은 실제 사안에 비해서 아주 가혹한 겁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과거에도 있었던 겁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는데 그것은 싹 빼주고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한 겁니다. 이런 재판장인데
결코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에 사망한 고 백넘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영장은 뭐 부검 영장은 부검하라고 하면 될 텐데 부검할 때 유족의 이야기를 들으라든지 조건을 붙여서 발부해가지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언론의 이 논평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재판은 불편부당하게 워낙 그 사안이 중대하니까 또 김경수 씨가 피고인 김경수 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니까 법정 구속에 이르렀다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양승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한분 입장 표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서 견디어서 이겨내다오 라며 위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정치하지 말아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망감이 쏟아져 내린다. 경수야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사람 김경수를 좋아하고 믿는다.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 항상 널 보며 친구로서 더 맑아지려 노력한다. 항상 널 보며 정치적 동지로서 더 반듯해지려 노력한다. 견뎌내다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운동권끼리의 운동권 중에서 누가 한 사람 구속되니까 그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해가 갑니다. 20대. 근데 이분이 지금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한 이 글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슨 특보인가 그렇죠? UAE 담당 특보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적 마인드가 없는 파브릭 마인드가 없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거는 팬클럽이 쓰는 글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공정성이 있습니까? 법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이 글에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김경수 씨가 댓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의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정치적 동지로서 늘 보면 더 반듯해지려 노력한다. 아니 법정 구속해진 사람을 보고 항상 당신은 나의 모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더 반듯해지려고 노력한다. 법정 구속되었어요. 더구나 현직 경남지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천했느냐? 어떻게 구속될 사람을 경남 유권자들이 당선시켰느냐? 이런 현상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생리와 이념은 뭐냐? 하는 데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꾸 제가 점잖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단어가 제 생각이 안 납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한데 왜 억울한다는 설명이 없어요. 왜 억울한지 설명이 없는데 마치 탄압받는 사람 김경수 씨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 의해서 탄압받는 사람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탄압받는 사람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래 되면 이거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정권의 정통성이 문제가 된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가지고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었느냐? 이제 화살이 자연히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게 김경수 씨, 임종석 씨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 정권 담당자의 의식이 이게 공인의식이 없고 패거리 의식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좌익 운동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동권의 행동 규칙이란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피아나 조폭이나 야쿠자도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임종석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그 어떤 규범, 어떤 원칙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하면 좋다. 우리 편은 무조건 정당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편은 정당하다. 어떻게 법정 구속된 사람이 뭘 보면서 나는 당신만 보면 행동을 반듯하게 하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건 아니지만 1년에 올해 들어와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 1년의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세력이 칼자루를 잡았다가 이제 칼끝을 잡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칼자루를 잡고 원전 백지와 4대강 보허물기 그리고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서 방공자유투사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열심히 해오고 그 나름대로 이 국정을 장악하는 하나의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이제 피로감이 오고 더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슬그머니 이제 칼자루는 야당 언론이 잡고 이제는 칼끝이 이 정권의 가슴을 향하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무섭습니다. 민주주의가 좋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 냉정하게 과거를 돌아보고 유턴 해야죠. 유턴. 문재인 대통령이 유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전도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정권의 정통성과 관계가 됩니다. 댓글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쳤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속였다. 국민을 속여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혼란시켰다.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겁니다. 제발 이 정권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이 모든 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가 좋죠. 서로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것은 김경수, 임종석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행동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있습니다. 3년 몇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임기가 없습니다. 유권자는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 없는 사람과 임기 있는 사람이 대결하면은 임기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